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경제 길잡이,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경제학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이중구, 이창용 교수님의 책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뼈대, 바로 우리 돈이 대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어제 친구랑 떡볶이 사 먹고 커피 마실 때 썼던 그 돈은 지금쯤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작은 궁금증에서부터 우리 경제의 거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경제라는 이 커다란 연극에는요, 주인공이 딱 3명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인 가게, 물건을 만드는 기업, 그리고 이 모든 판을 관리하는 심판 같은 정부죠. 이 주인공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가게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바로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가족처럼 함께 살면서 돈을 벌고 쓰는 모든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는 소비자이면서 동시에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는 생산 요소 공급자이기도 한 거죠. 아, 학생 한 분이 손을 드셨네요. 네, 말씀해 보세요. 아, 교수님, 그럼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으로 친구랑 영화 보는 것도 가게의 경제활동이겠네요. 오,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짚었네요. 자, 두 번째 주인공은 기업입니다. 기업은 우리 가게가 제공하는 노동력이나 자본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생활에 필요로 하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곳이죠. 네, 이번엔 남학생의 질문이 있군요. 그럼 저희 아버지가 다니시는 회사가 바로 기업이고 아버지는 가게의 구성원으로서 기업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렇게 가게와 기업은 서로가 없으면 안 되는 아주 끈끈한 관계로 묶여 있는 거예요. 어때요? 벌써부터 경제의 큰 그림이 슬슬 보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마지막 주인공은 바로 정부입니다. 정부는 우리에게 세금을 걷어서 도로를 만들거나 국방을 책임지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죠.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선수들인 가게와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규칙을 만드는 심판 역할도 한답니다. 이렇게 가게, 기업, 정부, 이 세 주인공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우리 경제라는 드라마를 만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이 주인공들이 무대 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러니까 돈과 물건이 실제로 어떻게 돌고 도는지 그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이걸 이해하는 게 바로 오늘 내용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우리 경제의 흐름을 한눈에 보여주는 경제 순환 지도예요. 어때요? 좀 복잡해 보이나요? 걱정 마세요. 알고 보면 아주 간단해요. 가게와 기업이 상품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이라는 두 개의 큰 장터에서 어떻게 만나서 거래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거든요. 이 지도 하나만 있으면 돈이 어디로 여행하는지 다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흐름부터 한번 보죠. 우리, 즉 가게가 상품 시장에 가서 돈을 쓰고 기업이 만든 물건을 사오는 흐름이에요. 아, 교수님, 제가 편의점에서 커피 사 마시는 바로 그 순간이네요. 빙고, 바로 그거죠. 우리가 커피값으로 낸 돈이 화살표를 따라서 기업의 주머니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소비가 기업의 수입이 되는 바로 그 순간인 거죠. 그럼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쓰는 돈,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이 두 번째 흐름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산 요소 시장에 가서 우리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기업에서 월급, 즉 소득을 얻는 거죠. 아, 그럼 제가 카페에서 알바하는 것도 이 흐름의 일부겠네요? 물론이죠. 학생의 노동력이 기업으로 가고 기업의 돈이 학생의 지갑으로 들어오는 거죠. 정말 신기하죠? 이렇게 돈은 가게와 기업 사이를 쉴 새 없이 돌고 도는 겁니다. 자, 이제 선수들도 알았고 경기장도 살펴봤으니 이 경제라는 게임의 근본적인 규칙,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경제가 반드시 풀어야 할 3가지 근본적인 숙제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그 숙제는 바로 이 3가지 질문입니다. 첫째, 무엇을 만들까? 최신 스마트폰일까요? 아니면 쌀일까요? 둘째, 어떻게 만들까? 기계로 대량 생산할까요? 아니면 사람이 손으로 직접 만들까요? 그리고 마지막, 누구를 위해 만들까? 즉, 만들어진 물건을 누구에게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 이 3가지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그 사회의 경제 시스템 모습이 결정되는 겁니다. 이 활기 넘치는 시장 사진 좀 보세요. 바로 이런 곳에서 방금 말한 그 3가지 질문, 무엇을, 어떻게, 누구를 위해 만들지에 대한 답이
매 순간 결정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위에서 계획하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그 과정 속에서 저절로 답이 찾아지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좋아요. 그럼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건 대체 뭘 의미할까요? 경제학에서는요, 경제를 평가할 때 쓰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잣대가 있습니다. 바로 효율성과 공평성입니다. 자, 우리 경제가 만들어낸 모든 성과물을 하나의 커다란 파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때 효율성이라는 건 이 파이의 크기 자체를 얼마나 더 크게 만드느냐의 문제입니다. 반면에 공평성은 이왕 만들어진 파이를 사람들에게 얼마나 공정하게 잘 나눠주느냐의 문제죠. 파이 크기를 키우는 게 먼저냐, 아니면 잘 나누는 게 먼저냐, 이게 바로 경제의 영원한 딜레마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파이를 키우는 데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격차가 너무 벌어질 수 있고요. 반대로 무조건 똑같이 나누는 데만 신경 쓰다 보면 아무도 열심히 일해서 파이를 키우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이처럼 효율성과 공평성, 이 두 가지 목표는 종종 서로 부딪히곤 합니다. 이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조화롭게 잡을 것인가가 바로 경제정책의 가장 큰 숙제인 셈이죠. 자,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다뤘네요. 이제 오늘 배운 것들 핵심만 딱딱 짚어보고 여러분이 한번 깊게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복습해 볼까요? 경제의 주인공 3명 누구였죠? 그렇죠. 가게, 기업, 정부. 돈은 어디랑 어디를 통해서 돈다고요? 맞아요. 상품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 모든 경제가 고민하는 3가지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누구를 위해 생산할까? 그리고 경제의 2가지 목표는 파이를 키우는 효율성과 파이를 나누는 공평성. 이 4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오늘 수업은 완벽하게 마스터하신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파이를 키우는 것과 공정하게 나누는 것. 물론 둘 다 중요하죠. 하지만 굳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면 지금 우리 사회에 더 시급한 과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더 큰 파이일까요? 아니면 더 공정한 분배일까요? 이건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의 답을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